우체국에 가면 된다. 우체국은 싹 다 보호가 된다. 이거 맞는 건가요? 이게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예금보험공사가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잖아요. 예. 정부에서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체국은 누가 운영하죠? 정부잖아요. 정부가 운영하는 예. 거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거의 전액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투자를 할 때도요. 이런저런 다양한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데있는 투자 잡학사전 알쓸투잡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 이상건 전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2036번님. 일하는 특성상 주말에만 들을 수가 있는데요. 유익한 코너가 많네요. 일요일은 앞에 여행 코너에서는 즐기고 웃고 뒤에 2부에 와서는 메모하고 공부하는 코너입니다. 오늘도 경제 잡식 쌓아가겠습니다. 우리 2036번님 감사합니다. 자, 이 코너는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저희 알쓸투잡 듣다가 우리 이상건 전무님께 이거 궁금한데요, 이 분야 궁금한데요, 이 분야 다뤄주세요, 이 사람 알고 싶어요, 이런 것들 있으시면은 문자를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친절하게 최대한 잘 맞춰서 준비해드리고 또 커피 쿠폰도 또 드리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중요한 얘기면서도 최근에 핫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더 나왔던 예. 바로 그겁니다. 예금자 보호법. 예. 아는 듯 모르고 그냥 5천만 원, 예. 5천만 원 하고 있는 그 예금자 보호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죠. 예, 최근에 이제 그 금리가 높아지니까 금리 쇼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금리 쇼핑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상호저축은행 같은 곳에서 금리를 높게 제시하거나 아니면 뭐 신협이라든가 뭐 지역 새마을금고 같은 데서 높은 금리 제시해 주니까 거기에 이제 그 높은 금리 쫓아서 가입을 하셨는데 혹시 이것도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분들이 계셔서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알아두시면 필요한 예금자 보호법의 그 제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요즘에야 그렇지 않은 게요. 예. 2011년에 예.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예. 한 11년 전에 우리나라가 저축은행 사태라는 정말 있었죠.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 금융권이 막 망해서 어떻게 한 게 제 기억으로는 옛날 뭐 80년대 90년 전원일기 예. 이런 데 나오는 테마인 줄 알았는데 네, 그쵸. 이게 아직도 지금 있는 거죠, 리스크가? 그쵸. 예전에 이제 부산 지역에서 특히 네. 부산 지역 일부 그 상호저축은행들이 그 서민들의 금을 이제 그 돈들을 이제 막 고금리로 인출했다가 파산해가지고 사실은 예금자 보호법의 한도를 넘어서 하는 금액은 보호를 받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최근까지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여러분들도 이 법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되는데요. 예. 들어가 볼까요? 예,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예금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적금이나 예금 같은 거 가입하시면 거기 어떤 상품을 가입하면 그런 글자가 박혀 있어요. 예. 본 금융기관이 뭐 예금 등 이런 것이 지급 정지된 후에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보호금융 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 그러니까 뭐냐면 예금자 보호법은 5천만 원인데 이것은 네. 원금 기준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이자. 합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5,100만 원을 내 5천만 원을 딱 넣었다. 근데 만약에 파산했다. 예. 그럼 내가 이자는 보장 못 받는 거예요. 5천만. 5천만 원 받는 근데 거죠. 3, 4년 넣어놨으면 그 이자는 날아가는 거네요. 날아가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근데 보통 망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럴 때는 시중은행에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의 평균 금리를 고려해서 줍니다. 그냥 안 주는 건 아니에요, 이자를. 근데 내가 당초에 약정했던 예. 고금리는 보단 당연히 낮아지겠죠, 금리가. 그러니까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5천만 원 기준이라는 게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니까 한 금융기관 회사당 뭐 상호저축은행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한 4,500만 원 정도 한 금융회사당 넣으면은 내가 이제 원금을 떼일 염려는 아예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자도 내가 당초 약속한
금리는 아니더라도 조금의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금리 평균의 금리를 받기 때문에 조금의 이자를 받아요. 소정의 이자군요. 예, 그렇죠. 소정의 이자를 내가 받습니다. 고 금융기관이라 예. 약속한 이자는 아니고. 예.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망하면 쉽게 생각하셔서 예금보험공사에다가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 5천만 원 이내로 해가지고 예. 한도로 해서. 예. 두 가지 시선이 있더라고요. 예금자 보호법은. 첫 번째는 이게 저축이면 원금 보장인데 예. 왜 5천만 원 한도냐? 예. 무조건 더 보호해 줘야지 된다는 예. 주장과 두 번째는 이제 민간 경제고 예. 사적 거래인데 예. 뭔 보호냐? 알아서 자기가 신뢰해 있는 금융기관으로 가야지. 그렇죠. 이 예금자 보호법이 탄생한 뭐 이유, 그때 당시 제도 이런 것도 좀 듣고 싶어요. 이게 우리나라는 한 20년 전에 도입이 됐는데 사실은 이 예금자 보호법은 원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은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뱅크런이라고 그러죠. 은행에서 돈을 막 인출할 사태가 발생하잖아요. 네. 2008년도 금융위기 왔을 때 미국이나 영국 이런 나라에서도 뱅크런이 있었어요. 예.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때 은행 망한다고 그래서 뱅크런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은행들이 예금을 받잖아요. 적금이나. 예금이나 적금을 받으면 그 돈을 전부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은행은 또 대출해 주기 때문에 뱅크런이 일어나게 되면 예금과 적금을 다 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은행 시스템이 파괴가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가 위험해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 B은행으로 또 가서 또 인출하고 이런 식으로 연쇄적인 어떤 파국이 일어납니다. 그 은행 시스템이 붕괴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5천만 원까지는 안전하니까 뱅크를 하지 마. 그래서 이제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일어났을 때 영국 같은 나라는요. 거기도 예금자 보호 한도가 있거든요. 근데 일시적으로 전액 다 보장해 줄게. 인출해 가지 마. 이런 식으로 특단의 조치를 발표도 했었죠. 네. 근데 이제 그 5천만 원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는 뭐냐 20년 전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물가와 현재 물가를 비교해 보면 이거 너무 작다라는 의견이 이게 분명히 저축이잖아요. 예, 네.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금액을 너무 크게 해주면 일부 좀 이 부실금융관을 이어서 고금리를 사냥하는 사람들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게 너무 높여 주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망하기 직전에 가서 찾아가서 고금리를 받을 테니까 이게 시장에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도 있고 또 저축은행들이 그걸 악용할 수도 있다. 그 금융회사들이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식의 반론이 있는데 이것은 뭐 누가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거고, 근데 핵심은 우리가 예금자 보호법 제도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다.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만 예금자 보호법이고요. 예금자 보호가 아니라 그 금융기관 보호법이네요. 예.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 법이 생긴 거예요. 예. 제가 봐도 이게 그냥 계약 거래인데 사적 거래인데 그쵸. 왜 보호해주지 했는데 이게 금융기관을 보호하려고 예. 이름을 예금자 보호법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했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금융 감독 자체가 중앙 집권적이잖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서부 개척 시대 보게 되면 은행 파산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누구나 은행을 설립할 수 있는 나라니까 미국은 맞아요. 거의 다 그런 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제도가 더 먼저 발달된 건 미국이었죠. 왜냐하면 특히 대공황 때 네. 20년대 은행들이 어마어마하게 부도가 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큰 위기를 겪으면서 이런 위기를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제도가 일종의 은행들이 보험을 드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 뱅크런 이라는 사태에 대해서 보험을 또 들어놓게 되면 거기 예금보험공사라는 곳에서 대지급을 해주는 시스템을 설계하게 된 거죠. 자,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 실무가 좀 궁금하죠. 예, 앞서도 말한 예. 것처럼 원금과 소정의 이자 합쳐서 5천만 원입니다. 예. 그리고 한 금융기관당이라는 겁니다. 한 금융기관, 한 개인이 예.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꿀팁을 또 드렸었는데 A, B, C, D에 4,500, 4,500, 4,500 하면 예. 싹 다 망해도 예. 싹 다 받는 거죠. 그렇죠. 원금과 소정의 그 시중은행 평균적인 예금 금리는 받을 수 있는 거죠. 최악의 경우라도. 네, 그래서 쪼개서 넣어라. 쪼개서 넣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실무잖아요. 예. 뭐 얼마나 있다는 1년 뒤에 나오나요? 뭐 이거 실제 이게 안 경험해 보통 봐가지고. 이게 만약에 이제 망하게 되면 거기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안에 뭐 부실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뭐 이렇게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사 기간 네. 같이 고려하게 되면 현재 대략 얘기하는 건 한 2,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2, 3개월 정도면은 보통 우리 적금이나 예금이 주로 많이 보장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적금 예금 가입하실 때 뭐 3개월 2달 보고 가입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네. 보통 최소한 내가 1년은 생각하고 가입하시는 거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2, 3개월 정도의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뭐 사실 5천만 원 이하로 늘게 되면 금리 높은 곳에 가더라도 충분히 그거는 뭐 감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불편하긴 하죠. 2, 3개월 동안 돈이 묶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망할 어려움에 겪을 금융회사에 들어가는 것보단 네, 그래도 제대로 좀 안정적인 회사를 그렇죠. 하는 게 맞죠. 이게 예금자 그쵸. 보호법이 있다 네.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일 높은 데 가요. 아, 예금자 어차피 보호법 되니까? 한도 내에서 저는 성격이 그러니까. 근데 네. 그런 것도 귀찮으신 분들은 금융회사들의 안정성 지표 같은 것들을 금융감독원이나 뭐 한국은행 뭐 통계정보 사이트나 신문 기사에도 많이 나와요. 이런 예.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기준이 있나요? 예, 그렇죠. 자본 적정성을 나타내는 비율이 BIS 비율. 이게 저희도 예전에 기자 시절할 때 우리 외환위기 전까지만 해도 국제결제은행 비율이 도대체 뭐야? 네. 이거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근데 우리 외환위기 겪으면서 97년 말에 겪으면서 야 BIS 비율이 높아야 좋은 거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대형 시중은행들은 다 높고요. 음. 상호저축은행 같은 데서는 약간 좀 고민스러우신 분들은 8%가 기준이라고 그럽니다. 네. 이거보다 좀 높은 곳을 찾아야 되고. 이거 분모 분자 좀 말씀해 주세요. BIS 비율. 그쵸. 예. 그- 분모가 그 위험 가중자산분의 자기 자본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 비율이 높다는 것은 자기 자본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보다도 안전하겠죠. 왜 자기 자본이라는 내 돈이잖아요. 네네. 회사에 쌓아놓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이 비율이 아는 거고, 위험 가중 자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융회사들이 돈을 꿔주잖아요. 그럼 떼일 가능성이 높은 자산들을 우리는 위험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런 위험 가중 자산 같은 것들을 살펴보시는 건데, 그 대출한 예. 것 중에서 막 연체율 높고 막 연체율 이런 높고 것들. 뭐 예. 기업들 했는데 뭐 요즘 같은 때는 뭐 부동산 담보 대출했는데 이게 뭐 PF 뭐, 같은 것들 문제가 된다거나 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들이 분모, 예. 분자는 나의 자본금. 그 나의 자기 자본인 거죠. 그래서 이게 8%는 예. 넘어야 좋다. 그렇죠. 10% 정도면 더 좋지. 아, 떼일 것 10% 중에 넘으면 뭐 예, 내게 한 10% 높을수록 더 되니까. 좋은 겁니다. 예. 이것도 높을수록 좋은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금융기관의 사실 안정성이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기 자본이 많거나 아니면 위험 자산, 떼일 돈이 비중이 적거나. 적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BIS 비율도 보고 그다음에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그것을 고정 이하 여신 이하라고 그러는데, 네. 이런 것이 전체 대출 중에서 고정 이하 즉 3개월 이상 연체가 되고 있는 대출이 얼마나 되느냐 네. 이런 지표 같은 것들도 보게 되면은 도움이 되는데, 그걸 이제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3개월 정도의 연체를 그 이상 연체한 것이 작으면 그건 작을수록 위험하죠. 예, 네. 작으면 네. 작을수록 훨씬 좋다는 걸 나타내기 예. 때문에 BIS 비율이라든가 고정의 여신 비율 같은 것들을 살펴보시면 되는 건데, 이런 것은 신문 기사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금감 거기도 다 있죠. 네, 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 금감원에서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자료도 뿌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전체 대출한 것 중에서 지금 3개월 이상 연체된 것들은 예. 얼마나 되는가 대출 예. 총액 중에서 그런 비율로 적정성을 판단하지만, 그러나 정작 이상건 전무께서는 그냥 고금리를 택한다. 예, 예. 왜냐 어쨌든 5천만 원은 예, 내가 되니까 어차피 예금자 보장이 보호가 되니까 보장이 저는 그냥 이렇게 되니까. 갑니다. 얼마 전에요. 저희도 오프닝에서 다뤘었고 뭐 예. 모든 언론이 다뤘었던 겁니다. 지방의 한 지역 신협이었었죠. 10% 적금. 와, 이걸 그냥 팔았는데 그게 이제 판매 방식에서 원래는 대면만 클릭해야 되는데 비대면까지 클릭하고 이게 퍼지면서 순식간에 1,000억이 들어왔고, 그 직원들이 다시 그 가입자에게 해지해 달라고 그쵸. 했고, 일단 이거는 그냥 거부하면은 유효한 거죠. 그렇죠. 이- 거부하면 유효한 만약에 거죠. 그 어쩔 수 가입자가- 없죠. 예, 그렇죠. 왜? 예, 하게 되면 이게 이런 게 골치가 아픈 거냐면 10%로 내가 조달을 했기 때문에 예금을 받는 건 10% 조달한 거잖아요. 이거를 이 이상으로 운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예. 그럼 대출 금리를 우리가 이제 뭐 예대 마진 같은 것들을 여기서 2, 3% 정도 잡아도 12, 13% 대출을 해야 이걸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10% 같은 거를 이거 팔면은 사실은 그 지역 금융 기관이 지금 감량이 되게 그래서 어렵죠. 그 곳에서도 이러다가는 망한다. 그렇죠. 그러니 해지해 달라라는 예. 논거를 댔는데, 이런 뭐 신협, 뭐 농협, 새마을 금고도 예금자 보호가 되잖아요. 이건 예금자 보호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이건 뭐 산림조합이나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지역 농수협 같은 것들은 이것들은 이 상호 금융회사들이 금융기관들이 자기들이 출자해서 네. 그 예금 보호자 시스템을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예. 똑같이 이것도 원금과 이제 5천만 원까지는 해줘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금액은 동일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자체 기금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단위조합에 내가 조합원이 되잖아요. 예. 그 주식회사와 같은 거거든요. 이건 예. 주주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 기금으로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돈을 못 준 적은 없어요. 못 준 적은 없지만 그 지나치게 고금리다 그러면은 조금
이건 좀 생각하시는 게 좋죠. 자체 기금법으로 예, 자체 기금. 5천만 원 보호인데 예. 근데 농협은 은행이 있는데 그쵸, 그러면 농협은 그러니까 농협 단위 농협은 자체 기금으로 보호해 주는 거고 예. 그다음에 농협은행은 일반 시중은행과 똑같아요. 그렇죠. 네, 시중은 예금자 똑같아요. 보호법이죠. 예, 예, 예. 예. 그리고 예. 그리고 아주 이제 이거는 이제는 꿀팁으로 많이 하시는데 우체국에 가면 된다. 우체국은 싹 다 보호가 된다. 이거 맞는 건가요? 이게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예금보험공사가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잖아요. 예. 정부에서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체국은 누가 운영하죠? 정부잖아요. 정부가 운영하는 예. 거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거의 전액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우체국에서 만약에 예. 1억 넣었다. 예. 그러면 거기는 물론 우체국이 그렇게 될 일은 없지만 우체국이 부도가 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네. 그럼 정부가 파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네요. 이 예, 말이. 그렇죠, 그렇죠. 예, 우체국에서 뭐 예금 보험 들잖아요. 예. 그게 뭐 가장 안전해 이 사람아 그게 맞아요. 그 대신 금리가 낮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만큼 안전하면 여러분들 금리가 낮은 겁니다. 예. 청약 통장 예. 이건요. 그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청약 부금, 청약 예금이 있었잖아요. 네. 그죠? 그런 거 다 저도 가입했었는데 옛날에 네. 옛날에는 이게 예금자 보호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제도가 몇 년 전에 생겼거든요. 이걸 다 통합됐어요. 만능 통장이라고. 예, 청약 만능 통장으로 불리지가 통합됐는데 이건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주택 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것을 은행에서 위탁 판매하는 상품이에요. 구조가. 네. 그 보호가 되는 건 아닌데 주택 도시기금을 누가 운영하나요? 정부에서 운영하잖아요.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그러니까 주택보증공사. 우체국과 동일한 예,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법 대상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 주택 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100%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 CP들, 발행어음들 요즘에 예. 채권은 이제 여러분 투자입니다. 예. 채권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 소위 말하는 채권은 원금 보장 안 투자- 되는 거고요. 예, 어음은 약간 그렇죠. 예. 옛날에는 지금은 거의 아예 없어졌는데 종합금융회사라는 게 있어요. 종금사라고 그래가지고 네. 종금사가 옛날에는 기업 어음을 발행했었어요. 3개월 만구로 CP라고 그러죠. 네, CP. 커머셜 페이퍼 네. 그죠. 그때 그거는 예금자 보호법 대상이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 증권사들이 발행 어음을 발행을 합니다. 예. 굉장히 많이 발행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발행은 하는데 이거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뭐 증권사에서 내가 발행어음 가입했는데 이것은 어음이니까 다 보장해 주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이게 뭐냐면 옛날에 나왔던 종금형 기업 어음이라는 건 돼요. 종금사에서 판매.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두 군데만 남아 있어요. 당연히 금리가 좀 낮겠죠. 네. 근데 만약에 증권사에서 많이 발행하는 대형 증권사들이 자기 자본으로 발행어음을 발행하거든요. 이런 거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발행하면 고금리에 그런 네. 거는 조금 이 회사가 좀 돈이 좀 딸리는구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증권사에서 자기 자본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발행어음은 투자 상품이지 예금자 보호가 되는 저축 상품이 아닙니다. 네. 확실히 아셔야 되죠. 자, 발행어음 CP가 일견 우리는 예금자 보호법으로 알고 있는데 종금사들의 어음만 발행어음만 예, CP만 이제는 이제 거의 없죠. 네, 거의 가입하기 종금사라는 게 어렵습니다. 없으니까. 이제 그 상품 자체는. 증권사들이 발행하는 이 CP는 이 투자입니다, 투자. 투자 상품이지, 투자 상품이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네. 확정 금리를 제공하지만 그건 여러분들 예금 적금과 다릅니다. 예금자 보호가 되는.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알쓸 투잡 시간에는 예금자 보호법과 관련된 다양한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 이야기 예.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전무와 함께했고요. 우리 이상건 전무 보내드리면서 크리스마스 기분 한번 낼까요? 존 레논입니다. 해피 크리스마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